백 교수님,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선거법과 함께 내려진 판결이 위중교사죄 아닙니까? 네. 그 위중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2심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위중교사는 그 내용을 보면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위중을 이렇게 교사를 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위중을 한 사람은 500만 원의 벌금을 때리고 위중을 시킨 사람은 무죄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중죄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어떤 혐의에 대한 사실이 아닌 이런 허위 사실을 갖다가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을 때 위중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중을 한 사람과 그다음에 이걸 부탁을 하는 교사범은 같은 그 법 규정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이 형법이 어떻게 되냐면 위중죄는 5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 사실 성남시장 출신인 김진성 씨가 그다음에 변론 요지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녹취가 또 있어서 그 법원에서도 이게 사실 틀어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녹취록 아닙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누구라도 예상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도 이제 분석을 했던 게 지배적이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성 씨는 500만 원의 위중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걸 교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예전 사례를 보면 이 김경수 드루킹 사건이나 한명숙 그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이게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됐다가 항소심에서 다 뒤집어져 가지고 유죄를 받아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항소심에서 지금 어떻게 이제 심리를 해서 판단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6월 3일이 또 대선이라고 겹쳐서 지금 이게 이제 결심 공판을 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그날은 공휴일 아닙니까? 네, 쉽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또 미뤄지는 거예요. 네. 문제는 1심 판결도 김동연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분은 진보 좌파 성향으로 잘 알려진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위증을 교사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당시 이재명 피고인이 김진성 씨가 그러니까 김진성 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거든요. 네네. 그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리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그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 차례 위증을 하도록 그렇게 교사를 하고 있는데 회유하는 그런 회유하는 장면들이 다 나오고 있고 또 김진성 씨 스스로가 위증 교사를 받았고 위증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법원에 가서 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증을 해달라는 말도 없었고 그런 것을 교사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벌 받을 걸 뻔하니 알면서 공연히 가서 재판정에 나가가지고 위증을 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는데 문제는 지금 2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요. 재판장은 이승한 부장판사고 대등재판부이니까 박정훈, 유재만 이 부장판사, 우배석 판사들. 이분들도 다 부장판사들입니다. 네, 그렇죠. 3명의 대등판사인데 법원이니까. 이게 지난해 11월 25일 날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동안 준비 기일만 한 6개월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5월 20일 날 첫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6개월 지나가지고. 그리고 준비기일이 끝난 지도 벌써 50일이 지나가지고 4월 1일인가 준비기일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5번, 6번 했어요. 그렇게 오래 할 것도 아닌데. 그러고 나서 6월 3일 날 이제 결심하겠다는데 그날은 또 선거일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보면은 재판부가 신용만 내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거. 정치권은 눈치를 봐갖고 어떻게든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재판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 관련, 특히 유력 정치인 관련한 이런 판결은 정치 판결이다 하는 비판이 그래서 많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런 그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지연되는 재판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부의 이 재판을 담당하는 이 판사분들이 정말로 그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뭡니까? 어떤 수집된 그런 증거라든가 관련된 증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유죄로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자고우면하지 않고 그다음에 법과 그다음에 양심에 입각한 그런 선고를 내리는 게 자유심증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그런 재판을 하면서 또 정치권에 소위 말하면 그 눈치를 보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이 사법부의 신뢰를 굉장히 훼손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고 하는 이런 정말 상식적인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입각한 그런 판결을 하고 신속 공정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죠. 하지만 특히나 유력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법리에 입각한 그런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굉장히 훼손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들이 한정없이 지금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바쁘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또 뭐 조퇴해도 오케이, 안 온다기도 오케이. 전부 이런 식의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선거법이라든가 유증교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판사들이 이재명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느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다면은 유증교사 이것은 증거라든가 쟁점이라든가 또 중대성 다 명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로 판결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 정치적 부담을 지기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선 이후 대통령이 만약 이재명이 됐다고 하면은 그 재판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이 되면은 당연히 헌법 84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갖고 재판 중지되는 것이 다수소이다, 이렇게 수사나 얘기하고 소추가 모두 중지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판사들도 어차피 대선 이후 재판 중지될 텐데 내가 미리 빨리 해갖고 이재명한테 미운털 박힐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쪽 진영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죄 선고나 무죄 선고 하게 되면은 정치적인 부담은 사실 지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지자들과 진영이 이런 논리에 입각한 비판이 제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사법부의 판사나 재판부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정말 법과 양심, 법리에 의한 그런 판결을 신속 공정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인지상정이라는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판사들도 사람인 이상 네.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가급적이면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정성과 신속성을 늘 강조를 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대법원장의 뜻이 일선 법관들까지는 아직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있는 것이죠. 예,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유증교사 이런 부분도 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